대리기사가 차키를 받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 그 차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차키 한 개, 그리고 멈춰버린 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죠.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의 불빛만이 늦은 시간을 붙잡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낡은 재킷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 귀에는 이어폰 하나를 꽂은 채 그는 익숙한 듯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대리기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밤이 되면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청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을 울렸죠. 띠링. 화면에는 호출 알림이 떴어요. 평소와는 달리 목적지와 출발지가 모두 고급 주택가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하나. 강 회장. 청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던 재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어요. 이 시간에 직접 호출이라 청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호출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스쳐 지나갔죠. 잠시 후 그는 지정된 장소로 향했어요. 고급 빌라 단지 입구는 경비가 철저했고 일반 차량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대리기사입니다. 경비실에 신분을 확인받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조용한 조경과 잘 정돈된 길, 그리고 고요한 조명이 이어졌죠. 그 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옆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죠. 단정한 정장, 굳은 표정, 그리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 그가 바로 강 회장이었어요. 청년은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죠. 대리기사입니다. 회장은 말없이 차키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건넸죠. 그 순간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청년은 차키를 받으려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이 차키 그냥 받으시면 안 되죠. 회장의 눈이 살짝 좁혀졌어요. 청년은 차키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차키 안에 위치 추적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 한마디였죠.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손에 들려있던 차키가 미세하게 떨렸죠. 뭐라고 했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청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죠. 이미 누군가 회장님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훑어봤죠. 농담이면 지금 당장. 농담 아니에요. 청년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키를 회장에게 다시 밀어 넣었죠. 지금 이 순간도 위치는 계속 찍히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상했죠. 수많은 위기와 거래를 겪어온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그의 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걸 청년은 놓치지 않았죠.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회장님. 그 말의 의미를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단순한 대리운전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청년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사건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요. 누가 나를 노리는 거지?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떨림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죠. 차 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갑자기 폭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위치 추적기라니.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죠.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누가 나를 노리는 거지?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지만 사실은 답을 찾고 있었어요. 청년은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묘하게 여유가 있었죠.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차에 타시죠.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차에 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상황을 모른 채 있는 거였어요. 결국 회장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죠. 청년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청년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백미러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해요.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자네 정체가 뭐지?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미 대리기사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청년은 잠시 웃었어요. 지금은 대리기사 맞죠?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죠. 장난칠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장난 안 쳐요. 청년이 바로 받아쳤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차 키를 가리켰죠. 그거 열어보시면 알아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 키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스마트키였죠. 하지만 뒷면을 살짝 눌러보세요. 청년의 말에 따라 회장이 손톱으로 틈을 눌렀어요. 딸깍.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커버가 살짝 벌어졌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검은 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죠. 그건 분명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었어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초소형 위치 추적기예요.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작은 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죠. 청년은 창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회장의 눈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미 최소 하루 이상은 추적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무서웠죠. 오늘만이 아니라. 청년이 덧붙였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요.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든 게 누군가에게 노출됐을 가능성. 그 사실이 회장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죠. 자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어요. 청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처음 안 게 아니에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청년은 백미러 너머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 이미 한 번 봤어요. 뭘?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이 차 누가 건드리는 거요? 그 순간 회장의 숨이 멈춘 듯 멎었죠. 3. 그날 밤 분명 누가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죠. 조금 전까지도 단순한 이상한 상황이었던 일이 이제는 분명한 사건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죠. 언제였지? 짧지만 무게 있는 질문이었어요. 청년은 시동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채 잠시 기억을 더듬었죠. 이틀 전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틀 전 그날은 분명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청년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도 제가 호출을 받았어요.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얼굴을 잠깐씩 비췄죠. 지금이랑 똑같은 장소였어요. 같은 차, 같은 자리.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기억을 뒤지고 있었죠.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소름 끼쳤죠.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 회장이 바로 물었어요. 차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죠. 말도 안 돼. 그는 분명 차를 항상 직접 잠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었죠. 청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죠.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이상해서 잠깐 멈췄어요.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죠. 청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듯 시선을 멀리 두고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잠깐의 정적. 차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 청년은 아주 낮게 말했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요. 툭. 그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듯 말했죠. 작은 물건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청년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문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죠. 근데 말을 잠깐 멈췄어요. 회장은 숨을 죽였죠. 아무도 없었어요. 정적? 차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누가 있었던 느낌이었는데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청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멈췄어요. 차 시트가 따뜻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내려갔죠. 누군가 방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년이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손에 쥔 차키를 더 세게 움켜쥐었죠. 청년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은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근데 오늘 그는 차키를 다시 가리켰어요. 이걸 보고 확신했어요.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몰래 들어와 무언가를 심고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까지. 자네 그때 누군가 본 건 아니지? 회장이 낮게 물었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잠깐의 희망이 스쳤지만 대신 그 한마디에 다시 긴장이 올라왔죠.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회장의 눈이 다시 움직였어요. 청년은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눌러 담듯 말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시선을 회장에게 고정했죠. 회장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적?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믿고 있었던 사람들. 청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차 문을 열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이건 이제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죠. 안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엔진은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키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손에 쥔 작은 물건 하나가 이제는 누군가의 배신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청년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지금은 말보다 생각이 더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손가락으로 차키를 한번 굴리며 중얼거렸죠. 내 차키는 복제되지 않았어. 확신의 참말이었어요. 보안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고 예비키도 따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걸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청년이 조용히 물었어요. 몇 명이죠?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리는 일이었으니까요. 3명이야. 짧게 답했어요. 청년의 눈이 살짝 움직였죠. 비서실장, 운전기사, 그리고 회장의 말이 잠깐 멈췄어요. 그 순간 공기가 더 조여왔죠. 가족. 그 단어 하나가 차 안을 무겁게 눌렀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장의 표정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 표정에는 분명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면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청년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럴 리 없다는 말, 보통 틀리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였어요. 회장의 눈이 번쩍 올라갔죠. 지금 뭐라고 했나?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접근하거든요. 차 안의 온도가 더 떨어진 느낌이었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회장의 시선이 다시 움직였죠. 이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에요. 그럼 청년이 천천히 말했어요. 테스트예요. 짧은 단어였지만 무겁게 떨어졌죠.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무슨 테스트? 청년은 차창 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회장님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눈치채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목적은? 회장이 낮게 물었어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2가지 중 하나죠.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나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회장님을 무너뜨리려는 거. 회장의 손이 다시 굳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년이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미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다는 거. 정적? 그 말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 아니라는 의미였으니까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죠. 누군지 찾아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 위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죠.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회장의 눈이 다시 번뜩였어요. 무슨 뜻이지? 청년은 짧게 답했어요. 이미 한 번 들어왔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죠. 경고였어요. 그리고 그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편안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장은 등을 깊게 기대며 눈을 감았다 떴죠.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보였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죠. 지금 당장 보안팀 불러야겠군. 그의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부르시면 안 돼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죠.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왜지?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청년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보안팀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적? 그 말은 단순한 가능성 이상의 무게였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죠. 그건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 아니요. 청년이 바로 부정했어요. 이미 차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부라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죠. 청년은 그 모습을 확인하듯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이어졌어요. 보안팀 부르는 순간 상대도 알게 돼요. 회장의 눈이 좁혀졌어요. 그게 왜? 청년은 짧게 답했어요. 지금도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차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죠.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가로등과 그림자들. 그 어디에 누군가 숨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럼 자네 말대로면. 회장이 낮게 물었어요.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완전히 노출돼 있다는 건가? 청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성 높아요. 회장의 턱이 굳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죠. 이미 게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잠깐의 침묵 후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네. 청년의 시선이 올라갔죠. 아까부터 계속 이상하군.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 핵심이었죠. 단순한 대리기사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의심을 키웠죠. 우연히 본 게 아니지? 회장이 물었어요. 짧지만 확신에 가까운 질문이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다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청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죠. 회장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그럼 뭐지? 자네 누구야?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청년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단순한 대리기사의 눈이 아니었어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그날 한 번 더 봤어요.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또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주차장 CCTV요.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뭐라고? 청년은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경비실 옆에 있는 모니터 잠깐 켜져 있었어요. 거기서 봤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청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모자 눌러 쓴 사람 하나가 회장님 차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정적?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차 안은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죠. 얼굴은 봤나? 간신히 나온 질문이었어요. 청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정확히는 못 봤어요. 회장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하지만 대신 그 한마디에 다시 긴장이 올라왔죠. 청년은 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걸음걸이 체형 습관까지. 청년은 천천히 덧붙였어요. 회장님 주변 사람 중 하나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심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6. 범인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조여오고 있었죠. 말 한마디 수만 번조차 조심스러워진 순간이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이미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익숙한 사람.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단어 하나가 너무 무거웠죠. 청년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지금은 자신이 말할 차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잠시 후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누군지 짐작은 간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 낮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었죠. 분노, 그리고 배신감. 청년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역시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흘렸죠. 회장의 시선이 번쩍 올라왔어요. 역시라니? 그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청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선 하나를 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넘었어요. 회장님, 짧게 부르고 나서 한 박자 멈췄죠. 혹시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최근에 가족이랑 다투신 적 있죠?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완전히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죠.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지?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죠. 경고였어요. 청년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CCTV에 찍힌 사람. 잠깐 멈췄어요.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분 회장님 집에서 나오는 모습도 봤어요. 정적? 그 말은 너무 명확했어요. 외부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둔다. 그는 낮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확신이 섞여 있었죠.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회장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 했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청년은 다시 말했어요. 아드님이에요. 차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기억이 하나 떠올랐죠. 이틀 전 밤, 크게 다퉜던 그날,
아버지, 이대로 가면 다 무너집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 차갑게 내뱉었던 자신의 말도 그대로 떠올랐죠. 그날 이후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설마 회장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위치 추적기 일부러 넣은 거예요. 회장의 눈이 다시 번뜩였어요. 왜? 짧고 거친 질문이었어요. 청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죠. 회장님을 막으려고요. 정적?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막는다? 누구를? 왜? 회장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무슨 소리지 그게? 청년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죠. 지금 하시는 일, 아드님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죠. 훨 더 큰 무언가가 이제 드러나고 있었어요. 7. 그 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 안의 공기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숨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 하시는 일 아드님 다 알고 있어요. 청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말도 안 돼.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건 부정이었지만 확신이 없는 부정이었죠.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이미 자료까지 다 확보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번쩍 돌아왔어요. 자료?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해외 계좌, 차명법인.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신 투자건까지요. 회장의 손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죠.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이야기였어요. 자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청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들어 회장을 바라봤죠. 전부는 아니에요. 짧게 말했어요. 근데 그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죠. 이건 알아요. 차 안 공기가 다시 조여왔어요. 그 돈, 잠깐 멈췄어요.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정상적인 데 쓰이는 돈 아니죠. 정적? 그 말은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손에 쥔 차키를 더 세게 움켜쥐었죠. 청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드님이 왜 그런 짓까지 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떴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죠. 아들이 했던 말들, 이상하게 집요했던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겼던 한마디. 아버지,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회장은 이를 꽉 물었죠. 그래서 낮게 물었어요. 그래서 자네는 지금 뭘 하자는 거지? 청년은 잠시 생각하듯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선택하셔야 해요. 짧고 분명한 말이었죠.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선택?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든지.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회장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협박인가?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기회예요. 정적?
차 안의 공기가 다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청년이 바라봤어요. 대리기사 맞나?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청년은 잠시 웃었어요. 아주 짧게. 지금은 맞죠. 또 그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회장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원래는? 청년은 잠깐 침묵했어요. 이제 더 숨길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 쪽입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 청년은 더 이상 돌리지 않았어요. 아드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회장님 지켜보라고요. 그 순간 회장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죠. 가족과 가족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금 이 차 안이 있었어요. 8. 아버지를 감시하라고 했다고? 차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뒤집힌 듯 했죠. 지금까지 쌓여온 긴장과 의심이 단 한마디로 터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아드님 쪽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다시 말해봐. 낮고 눌린 목소리였어요. 청년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아드님이 부탁하셨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회장님을 감시하라고요.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세게 떨렸어요. 미친. 입 밖으로 낮게 욕설이 흘러나왔죠.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자식이 아버지를 감시해? 그 말에는 디스빌리프가 담겨 있었어요. 청년은 조용히 답했어요. 감시가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정정했죠. 막으려고 한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확 돌렸어요. 그게 더 나빠. 단호하게 잘라 말했죠. 누가 누구를 막아?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내가 그 애를 키웠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만든 거고. 감정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죠. 청년은 그걸 조용히 받아냈어요. 맞아요. 짧게 인정했죠. 그래서 더 잘 아는 거예요. 회장의 표정이 순간 멈췄어요. 회장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박혔죠. 회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반박이 안 됐어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청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드님 처음부터 이런 방법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몇 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만두시라고. 그 말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죠. 기억이 떠올랐어요. 식탁에서, 서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회장의 턱이 굳었어요. 그래서 이 짓을 했다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정적?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어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차키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걸로 날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걸로는 못 멈춰요. 회장의 눈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청년은 조용히 답했죠.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다시 바뀌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자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은 도전이었어요. 청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회장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짧지만 확신의 참말이었어요. 회장은 피식 웃었어요. 내 선택을?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못 바꾼 걸.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죠. 아드님도 못 바꾼 거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의 웃음이 멈췄어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청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제가 온 거예요. 정적? 이제 단순한 감시도 경고도 아니었죠. 이건 마지막 기회였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끝입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죠. 말이 끊긴 지 몇 초밖에 안 됐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깊게 생각에 잠겨 있었죠. 청년은 기다렸어요.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짧은 한마디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청년이 조용히 반응했어요. 네. 회장의 시선이 올라왔어요. 자네가 말하는 끝이란 게 뭔데? 그 질문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3가지예요. 짧고 명확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다시 조여왔죠. 첫 번째,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검찰이 움직입니다.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죠. 이미 일부 자료는 넘어간 상태예요. 정적? 그 말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청년은 멈추지 않았어요. 언론. 회장의 턱이 굳었어요. 기사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속 보도 들어가면 회장님 이름 하루 만에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 말은 냉정했죠. 그리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 청년은 잠깐 멈췄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죠. 가족. 그 단어 하나가 차 안을 다시 무겁게 눌렀어요.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아드님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청년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막으려고 한 거고, 이제는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협박이 아니었죠. 이미 눈앞까지 온 현실이었어요. 청년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지금 멈추시면. 회장의 시선이 다시 올라왔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죠.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차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잠깐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자네 말대로라면. 천천히 단어를 고르듯 말했죠. 이미 난 끝난 거 아닌가. 그 질문은 처음으로 보이는 약함이었어요. 청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회장의 눈이 올라왔어요. 지금 선택하시면. 청년이 이어 말했죠.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죠.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어떻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심이 반쯤 담겨 있었죠. 청년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다시 바뀌었어요. 명령하는 건가?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살리는 겁니다. 정적? 그 말은 짧았지만 강하게 남았어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 미세하게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10. 지금부터는 한 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방금 전까지는 의심과 감정이 오가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 결정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등을 곧게 세웠어요. 눈빛도 다시 정리된 상태였죠. 좋아. 짧게 말했어요. 해보지. 그 한마디로 선택은 끝난 거였어요. 청년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죠. 지금부터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한 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좁혀졌어요.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 짧지만 단단한 말이었죠. 청년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우선 휴대폰 꺼주세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서 옆에 내려놨죠. 차 안 블루투스, 위치 서비스 전부 차단합니다. 청년은 빠르게 설정을 건드렸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죠. 지금부터 회장님 위치 완전히 끊어야 해요. 짧고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이제는 의심보다 맡기는 쪽에 가까웠어요. 청년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차 키를 다시 집어들었죠. 이건 여기 두고 가셔야 해요. 회장의 눈이 움직였어요. 차를 버리고 가라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차는 지금 미끼예요. 정적? 그 단어 하나가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었죠. 추적하는 쪽은 회장님이 이 차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놔둬야 해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 말해. 청년은 빠르게 이어갔어요. 잠시 후에 제가 차를 몰고 나갑니다. 회장님은 그는 차 문 쪽을 살짝 가리켰죠. 여기서 내려서 뒤쪽 서비스 통로로 빠지세요. 회장의 눈이 좁혀졌어요. 혼자 가라는 건가? 청년은 짧게 답했어요. 누구랑도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명확했죠. 누가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아직 몰라요. 차 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자네는? 청년은 잠깐 멈췄어요. 저는 이 차를 끌고 나갑니다. 추적 제가 끌고 갈게요. 그 말은 너무 담담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위험하지 않나?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죠. 청년은 아주 짧게 웃었어요. 이미 위험한 일하고 있어요. 가볍게 말했지만 사실이었죠.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단순한 청년으로 보이지 않았죠. 이름이 뭐지? 갑자기 물었어요. 청년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민수라고 합니다. 짧게 답했죠. 회장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민수,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죠.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라. 조용히 말했어요. 청년 민수는 잠깐 멈췄어요. 그 말이 예상 밖이었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죠.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었죠.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죠. 청년은 바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엔진 소리가 조용한 밤을 가르며 울렸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추적은 시작됐어요. 10일. 이미 따라붙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조용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체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차 안에는 민수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는 룸미러를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바뀌었죠. 역시 낮게 중얼거렸어요. 뒤쪽 차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는 차량 한 대, 검은 SUV였어요. 속도를 줄여도 늘려도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벌써 붙었네요. 민수는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빠른 반응이었죠. 그는 핸들을 살짝 꺾으며 차선을 바꿨어요. SUV도 그대로 따라붙었죠. 이제 확실했어요. 추적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죠. 민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장님, 지금쯤 빠져나가셨겠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강하게 번쩍였죠. SUV가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빠른데. 민수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죠. 확인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차 안에 누가 있는지, 정말 회장이 맞는지. 민수는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확인 들어오네. 그는 핸들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죠. 붕. 엔진 소리가 거칠게 올라갔어요. 차가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갔죠. 뒤에 SUV도 바로 반응했어요. 속도를 맞추며 따라붙었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난 추격전이었어요. 민수의 시선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로, 신호, 골목, 차량 흐름. 모든 걸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죠. 이대로 직선은 위험해. 그는 바로 방향을 틀었어요. 우측 골목으로 급하게 들어갔죠. 타이어가 살짝 끼익 소리를 냈어요. SUV도 한 박자 늦게 따라 들어왔어요. 민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죠. 그래, 따라와. 이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유도였죠. 골목은 점점 좁아졌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끊기고 어둠이 짙어졌죠. 민수는 일부러 속도를 조금 줄였어요. SUV가 거리를 더 좁혔어요. 이제 거의 바로 뒤까지 붙었죠.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이다. 그는 갑자기 핸들을 꺾었어요. 왼쪽 더 좁은 골목으로 급회전했죠. SUV는 순간적으로 반응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어긋났죠. 민수의 차는 이미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죠. 그때 뒤에서 갑자기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부앙. SUV가 무리하게 방향을 틀며 다시 따라붙었어요. 와, 집요하네. 민수의 표정이 굳었죠. 이건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타입이었죠.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끝까지 가보자. 차는 다시 속도를 올렸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진입했죠. 신호가 바뀌기 직전 민수는 그대로 통과했어요. 뒤에 SUV도 멈추지 않았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따라붙었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법도 규칙도 상관없는 상대였어요. 민수의 손에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죠. 이제 선택해야겠네. 그는 짧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하나 꺼냈죠. 손바닥만한 검은 기기였어요. 버튼 하나가 달려 있었죠. 민수는 그걸 잠시 바라봤어요. 회장님, 무사하셔야 합니다. 아주 낮게 말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어요. 찰칵. 그 순간 차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삐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SUV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죠. 걸렸다. 민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힐 차례였어요. 12. 차키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뒤따르던 SUV의 움직임이 갑자기 흐트러졌어요. 일정하게 유지되던 속도가 깨지고 차선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민수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역시 아주 낮게 중얼거렸죠. 조금 전 그가 눌렀던 버튼, 그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어요. 위치 추적기를 역추적하는 신호 교란기였죠. 이제 누가 누구를 쫓는지 헷갈릴 겁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뒤에 SUV는 점점 방향을 잃고 있었죠. 잠깐 멈칫하더니 결국 다른 차선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추적이 끊긴 순간이었어요. 차 안이 다시 고요해졌죠.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네요. 짧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는 속도를 천천히 줄였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차를 세웠죠. 엔진을 끄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죠. 민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이제 회장님 차례네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한편 같은 시각, 회장은 어두운 골목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숨이 조금 가빴어요. 평생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말한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죠. 그 끝에 작은 문 하나가 보였어요. 서비스 통로였죠. 회장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삐걱. 낡은 소리가 울렸어요. 그 안은 어두웠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간이었죠. 그는 한 걸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왔군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죠.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천천히 불빛이 켜졌어요. 어둠이 걷히고 한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죠.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너, 그건 그의 아들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회장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이게 내가 한 짓이냐? 짧게 물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어요. 정적?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왜?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말했죠. 막으려고요. 그 말, 아까 민수가 했던 말과 같았죠.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 하시는 일,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기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회장은 이를 꽉 물었어요. 그래서 날 쫓았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쫓은 게 아니라,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지켜본 겁니다. 정적? 그 말은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눈을 감았다가 떴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 아들의 눈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 친구, 회장이 이어 말했죠. 내가 보낸 거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적? 회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 웃음에는 체념과 아주 조금의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알겠다. 짧게 말했어요.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아버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죠. 멈추지. 그 한마디였어요. 모든 게 끝나는 말.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말이었죠. 아들의 눈에 순간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한 대기업의 운명이 바뀌었죠. 검찰도 언론도 알기 전에 한 사람의 선택으로.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였어요. 차키,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위치 추적기. 그리고 그걸 알아본 한 청년. 민수는 다시 거리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호출을 기다리는 자리로.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빛났죠. 띠링. 새로운 호출. 민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다음 손님이네요.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렀죠. 그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차키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건 단순한 추적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선택, 그리고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회장처럼 멈출 수 있었을까요? 차키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건 단순한 추적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선택, 그리고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회장처럼 멈출 수 있었을까요?